하루 일책,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오늘 좀 특이하게 단편 소설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장편 소설을 읽기에는 좀 시간이 부담되고요. 또 저작권 문제도 있어서 작가의 허락을 받고 아주 기가 막힌 단편 소설을 준비했습니다. 작가는 카이전 전완식님입니다. 그림과 함께하는 단편 소설이에요. 이분은 화가인데요. 30여 년간 한우물만 팝니다. 인물화를 그려요. 보통 회화를 하면 정물화, 풍경화, 추상화 여러 가지 장르로 나뉠 수 있는데 이 전완식 교수는 인물화만 그립니다. 왜냐?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인간에 대한 진정한 본질, 사람은 뭘까? 이게 인문학이죠. 그래서 그런 노력으로 인간의 감정과 감성을 다루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스토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 소설을 쓰게 됐는데 제가 몇 편을 이렇게 검토해 봤는데 너무 좋아요. 일단 짧고 그 안에 메시지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 흔한 사랑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직장인으로 우리 중년 남성들이 겪을 수 있는 이야기, 그런 공감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작가의 허락을 받고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웹드라마? 아니면 오디오 드라마? 그림이 있는 드라마? 전완식님의 그림과 함께 제가 만들 거거든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요. 준성의 휴식이라는 작품입니다. 한 10분밖에 되지 않는 소설인데요. 누구나 겪을 것 같은, 그리고 직장인이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실수담, 또 에피소드, 그런 걸 통해서 느끼는 것들 아마 재미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나레이션을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택시에서 준성은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 공항에 도착해야 할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다. 기사 아저씨에게 빨리 가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미 늦은 시간이라 티켓팅이 가능할지 미지수였다. 가까스로 티켓팅을 하고 짐을 붙인 후 허둥지둥 탑승 게이트 앞에 도착했다. 게이트 앞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려 하니 며칠 전 아내가 부탁한 향수가 생각났다. 향수를 사기 위해서는 다시 면세점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탑승 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빨리 뛰어갔다 오면 될 수도 있겠다. 준성은 아내의 서운해하는 얼굴을 생각하고 달리기 시작했다. 면세점에서 향수를 사서 돌아오는데 공항이 떠나가도록 탑승을 빨리 하라는 재촉 방송이 들려오고 있었다. 허둥지둥 탑승을 마친 준성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긴 한숨을 쉬며 숙제를 마친 아이처럼 편안한 마음을 얻었다. 비행기는 이륙을 하고 준성은 그동안의 피로로 잠이 쏟아졌다. 얼마를 잤는지 비행기 내부는 소등이 돼 있었고 창밖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뿐이었다. 창밖을 물끄러미 보고 있던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며 준성은 소리를 지를 뻔했다. 바이오와 논의할 모든 자료가 들어있는 노트북을 탑승구 앞 의자에 놓고 온 것이 지금 생각났다. 이런 멍청이, 미친놈, 모조리. 비행기가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회사 동료에게 자료 전송 부탁 전화를 했다. 이미 서울은 새벽 2시를 넘긴 시간이라 전화를 받는 사람은 부하 직원 미스김뿐이었고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자료는 부분밖에 없다고 했다. 미스김은 작년 여름 회사에 방문한 외국 바이어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같이 했다. 회사 초년생이어서 서툰 곳이 많았다. 특히 준성인의 회사의 의료 장비를 다루는 것이 서툴러 실수가 많았지만 준성이 잘 마무리하여 좋은 성과를 냈었다. 그때 좋은 성과를 낸 사이라서 새벽 시간에도 전화를 받아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준성은 그것이라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호텔에 도착한 준성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메일을 확인했다. 준성은 다시 머릿속이 하얗게 됐다. 그녀가 보내준 것은 이미 오래전에 작성한 사업안 초기 문서로 회사가 주력으로 내세울 제품이 변경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여서 시상 분석한 통계 자료 외에는 쓸 것이 없었다. 자기 머리통을 쥐어받고 싶은 심정을 참아가며 내일 회사에 도착하면 최 과장에게 자료를 보내달라고 부탁에 답장을 하고 기억나는 대로 사업계획서를 수정했다.
저녁 식사도 거르면서 정리를 했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완성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서울에 출근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 시계가 밤 12시를 가르치자 최 과장에게 전화를 했다. 겨우 통화가 되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출근하면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문제는 최 과장이 준성과 승진 라이벌 관계여서 그가 어떻게 회사에 말할지 자료를 정확히 보내줄지가 걱정됐지만 일단 믿어보기로 했다. 2시간 정도 지난 후 이메일이 도착했는데 객실 컴퓨터에 애플리케이션이 사양이 나자 열리지가 않았다. 식은땀을 흘리며 로비로 가서 사양이 높은 컴퓨터를 쓸 수 있냐고 문의를 했지만 호텔 내의 모든 컴퓨터는 동일하기에 서비스를 해줄 수가 없다고 했다. 지금 런던은 새벽이고 어디에 가도 이 파일을 열 수 없다는 사실에 준성은 눈앞이 캄캄했다. 미팅은 아침 일찍 시작되기에 할 수 없이 최 과장에게 다시 전화해서 낮은 버전으로 변환해서 보내달라는 부탁 전화를 했다. 최 과장은 회의를 하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몇 번의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부장님께 전화를 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준성은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김 과장. 런던 잘 도착했지? 거기는 몇 시인가? 부장은 형식적인 인사말을 했다. 준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정을 말하고 파일을 변환해서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부장은 최 과장에게 전화를 바꿔줬다. 최 과장에게 다시 부탁말을 하고 있는데 전화기 너머로 부장이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회사에 돌아갔을 때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 걱정됐다. 30분 정도가 지나서 변환된 파일이 도착했다. 파일을 열어보니 그동안 만든 자료가 모두 있었다. 로비로 가서 출력 서비스를 부탁했다. 한숨도 못 잤지만 더 이상 실수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미팅 장소에 일찍 갔다. 20분 전에 도착했는데도 바이어는 나와 있었다. 당당하고 의젓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요즘은 보기 드문 카이조 수염으로 탄장한 전통적인 영국 신사로 보였다. 외모에서부터 기가 죽었다. 준성은 출력물로 설명을 시작했다. 동영상으로 제작된 제품의 세부 설명을 보여줄 수 없어서 답답했다. 또한 자기가 우겨서 큰 비용을 들여 제작한 동영상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이 회사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잘 설득해 보기 위해 준성은 애를 썼다.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바이어는 큰 감흥이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쯤 되면 계약을 하자는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바이어는 그저 듣기만 할 뿐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준성은 다시 식은땀이 나며 순간 비웃는 최 과장과 동료 그리고 몇 년간 진급을 못한 준성을 달래주던 아내 얼굴이 떠올랐다. 바이어는 점점 표정이 굳어지더니 듣기가 지겹다는 눈빛을 보이고 있었다. 준성은 하는 수 없이 노트북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동영상을 보아야 세부 기능을 알 수 있는데 출력물이어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을 하고 다시 약속을 잡아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했다. 그는 몹시 못마땅한 표정으로 비서를 불러 스케줄을 물어봤다. 비서는 준성의 다급하고 당황한 얼굴을 여러 번 쳐다보더니 내일 오후 4시 30분간 시간이 있다고 했다. 준성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어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혀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준성의 허리를 굽히는 의미를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심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왔다. 호텔로 와서 노트북 대여를 부탁하니 노트북 대여는 안 된다고 대여해주는 회사는 안내해줄 수 있다고 했다. 주소를 받아들고 위치를 확인하니 걸어서 10여 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였다. 준성은 안내데스크 아가씨에게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설명받고 호텔을 나섰다. 처음 오는 런던이라 걸어서 가니 그 길이 그 길 같고 헷갈렸다. 몇 번을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 회사에 도착했고 노트북을 빌릴 수 있었다. 호텔에 도착해서 파일을 옮긴 준성은 내일은 정말 잘 설명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파일을 여러 번 확인했다. 오늘 할 일이 마무리되니 쏟아지는 피로감에 준성은 골아 떨어졌다. 다음 날 아침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 시간과 장소에 대한 확인을 했다. 비서는 어제와는 다르게 명랑하고 정감 있는 어투로 대답해줬다. 단 바이어의 영국 행사 스케줄을 오늘까지 마치고 회사가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일 출국을 하니 오늘 오후에는 설명을 잘해야 한다는 말을 해주었다.
비서의 친절함에 고마움을 느끼며 준성은 설명을 잘하겠노라고 말을 했다. 오후가 되어 약속 장소로 가서 준성은 노트북을 켜고 동영상의 세부 설명 중심으로 설명했다. 동영상을 통해 설명을 하는데도 바이어는 큰 감흥이 없다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다. 준성인의 회사 의료기기는 진단 효과가 좋은 편인데 신제품이어서 증명하기가 어려웠다. 준성은 바이어의 감흥이 없는 얼굴을 보며 이번 일에서 성과를 못 내면 승진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 낙이 찍힌다는 자신의 마음을 보고 있었다. 준성과 바이어가 약간의 침묵이 흐르고 있는 사이에 비서가 말문을 열었다. 작년에 다른 회사에 다닐 때 김 과장님 회사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준성은 어제 오늘 다급한 상태에서 미팅을 해서 비서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 다시 보니 낯익은 얼굴이란 생각이 들었다. 김 과장님 회사의 컴퓨터 단층 촬영 장치를 통해 저는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었고 수술 후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비서의 말이 끝나자 준성은 작년의 일이 선명하게 생각났다. 미스김이 장비를 잘못 조작하여 오류가 발생했고 장비 테스트 시험을 보아야 하는 시간이 지연되는 작은 소동이 있었다. 준성은 그때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해주고 회사 내 연구 닥터를 통해 진단도 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그중 한 명에게서 암으로 보이는 조직이 발견됐고 그로 인해 장비의 고성능을 모두 실감하여 좋은 성과를 냈다. 그때 그 사람이 지금 옆에 있는 비서라는 것이다. 비서의 말에 바이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비서는 암이 있었다는 말을 하기 싫어서 자신이 일을 잘하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고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성능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작년의 고마움을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야 얘기한다고 했다. 대화는 급물살을 타고 바이오와 준성은 계약을 하게 됐다.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때까지 준성은 깊은 잠에 빠졌다. 나른한 열대 휴양지에서 느끼는 휴식의 시간을 즐기는 꿈을 꾸면서.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